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개시장입니다. 오늘은 폭염의 도시 대구에서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을 모시고 최근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구명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의 그 전문성을 살리셔서 전 세계에 알리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진행에는 미국 시애틀에서 오신 오 여사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녹화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번개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며 해외 동포 여러분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미국과 카나다, 유럽에 계신 교포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는 구명운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국에서 오신 에스더님 사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요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너무 그냥 곤욕스러운 정말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몸도 안 좋으시고 요즘에는 발을 다치셔가지고 그렇죠. 몹시 염증이 심해지셔가지고 저기 병원도 가서 이송해서 가서 치료를 받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네. 또 그 법정에서 그 어지럼증 때문에 그 팔을 벽에 이렇게 엎어졌던 이런 사태가 있었죠. 네, 쓰러지셨죠. 네. 정말 이건 네,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 가슴이 살인적인 아프고요. 졸속 재판 때문이죠. 네,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이 열심히 구명운동을 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예. 다 설명 좀 해서 우리 세계 방방곡곡에 다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보면 그 글로벌 인터내셔널 미션 그 대표로 폴정 우리 한국명으로서는 정민영 목사님께서 이 단체를 끌고 있으면서 이 활발한 구명운동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또 카나다에서는 이경복 대표님인데 이경복 대표님은 보면 The Council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 인권회의라는 단체의 대표로 계시고 또 Save Korea Foundation 토론토 돼가지고 카나다 토론토 아닙니까? 네. 한국을 구하는 재단 토론토에 네. 본부를 둔 이 단체의 또 공동이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경복 대표님도 이 카나다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미국과 카나다, 독일, 오스트랄리아, 호주죠. 예. 여기서 이제 활발하게 이번에 또 구명운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페티션, 청원서 형식으로 들어갔는데요. 다 탄원서, 청원서. 예, 탄원서죠, 청원서죠. 네. 그런데 이 청원서를 어디 제출하면은 보면 유엔 그 인권위원회 하고 그 다음에 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그렇게 하고 또 저 트럼프 정부 그리고 이제 장수덕 변호사님이 하고 있는 단체 있죠. 장수덕 변호사님은 한국에 와가지고 프레스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포럼을 했는데 영어로 발표해달라고 해서 제가 같이 영어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 트럼프 정부에 강력한 청원을 했죠. 근데 이 단체들이 그리고 또 유럽에는 보면 그 주옥순 대표가 이번에 그 스위스 제네바 거기 가가지고 유엔 인권위원회 가가지고 또 이제 독일 그쪽에도 있고 해서 유엔 인권위원회에다가 역시 청원을 했는데요. 이런 모든 그 청원을 한 이 분들 또 마영희 씨, 예, 마영희 씨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경복 씨 여기에는 그 우종찬 기자님 있죠. 그리고 김영철 씨 이런 분들도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이 청원서를 작성하고 이경복 씨가 주로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폴정이나 이경복 씨가 대단히 그 훌륭한 역할을 했는데
징검다리 이 역할을 두 많이 단체의 경우에는 제가 많은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영문 작업도 저도 부분적으로 좀 도와드리고 열심히 하셨죠. 했는데 예. 여기 청원서에 들어간 내용들을 보면 사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사진도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이 청원서. 자, 왜 청원을 하느냐? 이 백그라운드. 이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시절에 활동했던 사진도 곁들여 가지고 네. 왜 청원서를 하고 있는지 이 백그라운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위 촛불 세력들 민중총궐기, 소위 그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 민중총궐기가 촛불 집회를 주최했지 않습니까? 주최했죠. 네. 그 강화문에서. 네. 그때 보면 그리고 1차 민중총궐기 때 경찰차라든가 이 폭력 사태 벌어지는 사진을 굉장했죠. 그냥, 예, 그대로 그럼요. 하고. 저희 아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강화문에서 보면 기가 막혀. 그 대통령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한다든가 네, 대통령을 반역자하고 정말, 예, 이렇게 예. 하는 이 사진들까지 곁들여 있죠. 이 청원서. 별별 기구를 다 만들어 가지고 네, 또- 농락을 했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한 모습 있죠. 네. 참 기가 막히는 거죠. 기가 막힌 그리고 정도가 아니죠. 아유. 이런 것들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구속된 채 이제 수갑을 차고 이 법정에 출정한 이 모습들을 가슴 아파. 이것을 아유. 그대로 보여. 다 해서 이 사진을 사진을 해서 집어넣으셨군요. 예. 앞으로 이걸 책을 만드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네.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내셔서 세 개 다 제가- 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그 탄핵 왜 대통령 이 검찰이 가혹한 인권 유린 강압 수사를 하고 있느냐, 그걸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죠. Inhumane, coercive, and degrading. 디그레이. 이런 그 소위 이렇게 이제 이런 인권 유린 가혹한 인권 유린 조사의 모욕적인 조사, 존속하는 재판. 자, 이런 것을 제가 이 조서에 보면 재판. 밤 자정을 넘어가 12시를 넘어가지고 조사한 게 100여 건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100여 건이라는 조서가 보면 여기도 사진이 다 찍혀 있어요. 제가 이 여기 보면 여기. 예, 그다음. 들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거 보시면 여기 보면 110건이라는 수사 과정 확인서가 있습니다. 다 올리셨습니다. 자, 수사 과정 확인서에 보면 검찰에 언제 도착했는지 도착 시간이 있고, 조사를 시작한 시간, 조사가 끝난 시간, 수사 기록 열람 시작한 시간, 열람 끝난 시간, 그리고 조서를 받은 사람, 그리고 검사, 이것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뒤에서 조서마다 다 열심히 이것이 다 붙어 있습니다. 아유, 이걸 100여 건을 자정을 넘어가 조사한 것만 골라가지고 올리셨어요. 100여 건을 미국과 카나다에 다 다 보냈습니다.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미국과 카나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기절을 하시지. 아니, 선진국에서 문명국가에서는 그러니까요. 자정 넘어가 조사하는 법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한국은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본. 자정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가혹한 인권유린 조사를 할 수 있냐. 일주일에 4번씩이나 그것도 자, 재판을. 아. 그리고 이래가지고 이 이제 가혹한 이제 그거는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바뀌고, 이거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 인권 유린을 수사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 100여 건에 대한 수사 과정 확인서가 미국 검찰에 그거 전달되면서 미국과 카나다가 발칵 뒤집었습니다. 다 뒤집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대통령 탄핵하기 위해서 100여 건의 조사가 자정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가혹하게 혹독하게 조사할 수 있느냐. 도대체 이거 문명국가의 수치다. 완전히 이래가지고 비상-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호사님 이거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 조사단을 파견해가지고 한국 검찰을 인권유린 사태를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도 해야 이번 되고. 청원서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대단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그렇게 했죠. 매주 4번에 걸쳐서 4일간 혹독한 이 살인적인 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이런 가혹한 살인적인 졸속 재판, 이것도 국제조사단이 파견돼 가지고 조사를 해달라고 해도 그 사람들을 키워. 아니 변호사님 어떻게 재판을 일주일에 4번이나 4일간이나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수많은 대통령과 변호인이 증거를 다 부동했기 때문에 수백 명의 증인들의 조사가 예정되는, 쉽게 얘기해서 수많은 증인의 조사가 예정되는 그 사건에서 어떻게 매주 네. 나흘씩이나 이렇게 재판을 할 수 있느냐. 하루 종일.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것이지, 변호사님 이것도 국제조사단에 호소해가지고 조사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밤 청원서 11시, 12시에 그렇죠. 밤 11시, 12시에 재판 끝내고 구치소로 들어가세요. 어떤 네. 날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세요. 그리고요, 검찰의 수사 보면요, 예를 들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우에는 세상에 22시간 같으면 하루 종일 아닙니까? 그럼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셨죠. 22시간 조사를 해가지고 네. 아침 7시 50분에 네. 나온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뭐 자정을 넘어가지고 아침 8시에 또 아침 9시에 조사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틀간 철야 조사하는데 한 쉬지도 않고. 단 1시간만 잠자고 응. 화장실 이틀 동안 갔다 철야 조사했는 거, 그랬더니 이거 사람이 이게 기계입니까? 철인입니까? 후진국에서도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그래서 대통령을 나는 이렇게 엮어가지고 탄핵시키기 위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정말 기가 막혀. 이런 식으로 야만적인 일을 한 거. 우리나라 북한 아니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 이래가지고 하는 인민재판을 하고 이번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영문 자료들이 다 이거에 의해서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것이 도화선이 되는 것이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민노총이 주도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주최한 촛불 집회. 그리고 특히 광화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통령을 처형할 단도대 설치됐죠. 네, 단도대 이것도 여기 다 이 설치됐죠. 청원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세상에 검찰이 조사도 하기 전에, 네. 여기 보면 청원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떤 피의자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대통령 피의자 조사도 하기 전에 미리 검찰이 유죄라 발표하고, 그러니까 다 개인적으로. 조사도 하기 전에 무슨 그 단두대를 설치해가지고 대통령을 처형하겠다 돌려드는, 이게 반란은, 이거는 법치주의도 아니고 이거는 반란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이 청원서에 이게 또 나가 있죠. 자, 이석기 석방이라는 이제 대형 조형물을 해가지고 네. 거리를 현질하는 이 사진도 나와 있는데, 이석기 석방하라. 이 청원서에서 이석기 석방하라. 기가 그러면 이석기가 누구냐?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자 아닙니까? 네. 그런데 김일성이가 누굽니까? 6.25 전범 아닙니까? 그럼요. 6.25 때 얼마나 많은 국군과 죽고. 우리 국민과 그럼요. 미군과 유행으로 죽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었지. 이런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자 석방하라. 그리고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한 자 아닙니까? 네. 그리고 판결에 의하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해가지고 통신 유료 가스 철도 기관 시설을 파괴가 대한민국을 무료로 전복하려고 내란 선동한 자 아닙니까? 폭탄 만들다가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징역 9년까지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자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사실은 지금요 선전포고입니다. 서명운동하고 있어요. 이석기 석방하라고 지네들이 그렇죠. 서명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힙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가가 네. 촛불 세력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고 촛불을 자랑을 혁명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기가 말도 안 되는 막힙니다. 거죠. 말도 안 되는 촛불은 이석기 석방을 요구한 대한민국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 반란이지, 그렇죠. 결코 대한민국의 민심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 그리고 볼수 없죠. 여기도 청원서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막 저스티스 인민재판이라고, 인민재판? 이 맙스틱. 사실 맙 저스티스 인민재판이라는 용어는 제가 1월 5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하면서 처음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네, 맙스틱. 그거는 왜냐하면 이석기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 내란 선동했는 이석기, 이거 석방을 요구한 거는, 이거는 군중의 선동과 모함에 의한 인민재판이다. 그럼요. 그리고 사실 민주주의 다수결도 소중하지만은 다수결도 때로는 모함과 선동에 의해서 얼마든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죠. 그 비근한 사례가 소크라테스와
예수다. 그렇죠. 그래서 다수에 의해서 소크라테스도 처형되고 예수도 십자가를 졌다. 그럼요. 그러나 오늘날까지 소크라테스는 위대한 철학자로서 철학가됐죠. 또 예수님은 위대한 구세주로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구세주. 제가 그렇게 변론을 했더니 나한테 없이 무슨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서수구 변호사가 뭐 박근혜 대통령을 예수에 똑같이 동격했다. 아니 제가 다수결이 선동과 모함에 의해서 때로 위험해 줄 수 있는 사례로 보기를 들은 것에 불과한데 네. 그걸 그냥 뭐 그렇게 예수와 동격을 했다가 난리 쳤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막 저스티스 제 변론 제목을 달아가지고 네. The most dramatic argument comes from lawyer 서석구 해가지고 가장 극적인 드라마틱한 변론은 서석구 변호사부터 나왔다 하면서 소위 이 촛불 집회는 이것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고 그리고 사실상 선전포고고 반란이다. 네. 이거는 선동과 모함에 의한 인민재판이다. 이렇게 한 것을 그 소크라테스 예수의 보기를 든 그것을 제 변론으로 상세하게 입젠플로 한 건데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참. 그런데 입젠플 한국 언론은 갖다가, 그냥 아유, 미국 언론은 정말 제 이 진짜. 변론을 그냥 대단히 그럼요.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줬는데 리스펙트하는데 우리나라가 대래 꺾고 우리나라 언론은 막 저도 인민재판 받는 것이죠. 너무너무 창피할 정도고 졸속이에요. 완전.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번에 정말 그 글로벌 인터내셔널 미션에 그 폴 정 그분 훌륭하신, 정말 목사님 네.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또 미국 이 토론토 이 카나다에서 이경복 교- 교포 이분 변호사님. 정말 청원서도 감사하고 청원서. 거기에 또 이걸 도와준 김영철 씨나 네. 또 우종창 기자님한테도 네. 감사하고 또 재미 교포 저기 변호사님 단체에서도 예 그리고 네. 이제 장수덕 변호사님께서도 네, 이 청원서 했는 거 네.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릴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국제적으로 고맙습니다. 큰 이슈가 됐는데 우리나라 국내 언론 저 어제 극과극입니다. 번개 시장님 네, 국내 언론에 보도된 거 못 보셨죠? 못 봤습니다. 예, 이거 우리나라 Never ever 그렇죠. 절대로 우리 에스더님도 예, I can 마찬가지고. see.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건 정말 정말 네버 뉴스. 그렇죠. 그래서 I'd like to express the most highest thank and respect to Lee Kyung-bok, President of the Council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Paul Jung Paul Jung. in Global International Mission. I really thank you. And Thank you also very Jang much. Soo-deok, Jang Soo-deok. lawyer Jang Soo-deok. lawyer. They contributed to enhance human rights of President Park Geun-hye and the due process of law, Thank you for and everything. let the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be free Free. and get a good opportunity to visit United States for medical treatment. 그래서 이런 분들의 그 정말 미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병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오시게 가실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런 가혹한 인권 유린 조사하고 그리고 살인적인 졸속 재판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촉구하는 이런 탄원서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를 감사드립니다. 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포 여러분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드리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 네, 그런 너무너무 분들 리스펙트. 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게 뭐 그 이경복 그 대표가 하고 있는 거기나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네. 123명 그야말로 미국, 카나다, 유럽. 독일, 오스트랄리아의 저명한 그 스위스. 교포들이 네, 함께. 다 123명의 네.
서명을 해가지고 네. 이 탄원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네. 굉장한 그 그리고 저기 트럼프가 조찬 저기 초청을 마영애 씨를 아,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그분이 들어가셔서 모든 서류를 다 갖고 들어가셔서 드리고 예. 예, 트럼프하고 저도 보내주시는 그거 네. 이 보셨죠? 카톡 보고 예. 제가 했는데 마영애 씨는 제가 미국 가서도 훌륭하십니다. 미국 가서도 예. 제가 만나게 했던 예. 북한 인권 운동가죠. 네, 아유 네. 너무 감사하죠. 정말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셔서 지금 정말 하루빨리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사면되셔가지고 병 아프신 몸을 이끌고 미국으로 사면이 되셔서 가서 건강 치료를 잘하고 오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고 우리 변호사님의 바람이고 또 해외 동포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분들의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간 저는 너무 뭐 감사드립니다. 지금 재판에 하고 있지만은 즉각적으로 석방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혹한 인권 침해는 지금 재판 절차가 들어가기 전에 네. 즉각적으로 석방돼야 되지. 문명국가에서 이런 인권 유리는 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겁니다. 아마 세계 기록에. 네, 맞습니다. 석방하라, 석방하라. 네, 그럼요. 우리 박근혜 석방해야죠. 대통령님을 석방하라. 예. 하루빨리 석방하라.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저 뭡니까? 부정투표. 그렇죠. 또 우리나라 지금 이번에 선거 한데 진짜 부정투표를 그렇죠. 투표해가지고 이게- 너무 세계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지금 앞장서셔서 많은 걸 지금 하고 지금 계신데 이제 말씀해 주세요.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예, 예. 이런 했죠. 것들을 뭐 이제 최재혁 선생님이나 정창화 목사님이나 김재홍 선생님이나 또 뭡니까 교수분들도 교수 계시고. 재원 교수님이나 예, 미국 이런 교수들. 분들이 이제 추측이 돼가지고 그 포럼을 했는데 네, 했죠. 거기서 부정선거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개표.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저도 투표장에 갔거든요. 네. 투표할 때 보니까 후보들 15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백이 없어가지고 칸칸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찍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 공간이 좁아가지고 혹시 찍다가 선이 물려가 무협회가 제가 싶어가지고 그런 게 많다고 제가 아주 하더라고요. 조심해가지고 탁 찍었어요. 네. 찍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런 여백이 없는 투표지는 없다는 거예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백이 있는 투표지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근데 여백이 수많은 없는 투표지가 사람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백이 없는 투표지를 찍은 사람들이 수없이 수없이 많은데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면 그 개표 때 그 표가 안 나타나는데 그 표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발칵 들이대가지고 이건 부정개표다. 부정개표다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되는데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여백이 없는 투표지라고 폭로한 11명을 갖다가 고발을 했는데 말도 안 돼. 정말 그런 적반하던 거 유만 부득이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래서 이 부정개표에 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있는 이런 분들 단체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죠. 그리고 네. 거기서 제가 또 이제 또 놀라운 것은 이번에 우리가 그 투표지를 받으면 선관위에 그 투표지 받을 때 이거 무인을 찍습니다. 그렇죠. 무인을 찍고 우리가 투표지를 받으면 투표 용지를 받는 순간에 무인이 그 투표지에 그렇죠. 남습니다. 네. 그리고 그 투표 용지에 그 사진을 딱 찍으니까 바코드 사진을 딱 찍으니까 바코드가 있어야 되는 그 바코드에 그 번호가 다 일련 번호가 다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번호가 다 틀립니다. 예.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음만 먹으면 그거 같이 이 사람이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나타나죠.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럼 이거는 비밀투표, 헌법이 비밀투표 보장하고 있는데 이거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젠 이 부정개표 문제도 왜냐하면 앞으로 지방자치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개표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대한민국이 생각에는 아니라. 예. 제 생각에는 이번 부정개표 문제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정개표 문제를 갖다가 후보와 정당이 들고 나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들고 나와야 합니다. 맞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도 말 한마디도 지금 없습니다. 이 부정개표에 대해서 말 끄집어내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진짜 이 선거 소송에 나서는 네 그룹이 있습니다.
다 이 색깔이나 성향이 다른데 사회담, 예, 저는 이 선거관리 이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낼 때 이분들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다 해드리고 해드렸죠. 한- 해드리고 한- 도와드리고. 한 예. 2개, 3개는 제가 도와드렸는데 어떻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현역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서지 않는다는 거 결국은 믿을 것은 창피합니다. 지금 믿을 것은 국민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번에 아마 이 부정개표 문제가 확산되면 국민들도 놀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신 똑바로 우리가 차려야 지금 돼요. 현재 국민증언 릴레이라는 것이 예, 지금 예, 카톡에 예, 저 예. 널리 확산되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그 국민증언 릴레이 증거 또 예. 공정 진술서로 해가지고 네. 자기가 언제 어디서? 그때 어디서 어느 투표소에서 했는데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는 그 투표 용지를 받아 보니까 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여백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여백이 없었다. 이런 것에 대한 국민증언 릴레이나 이런 것들이 제출하셔서 공정 진술서 이런 네. 것들이 많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이는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주 굉장히 많이 쌓인 것을 보고 네, 네. 선거인이 벌써 원고가 한 2,00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아마 그런 증거 자료 제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 많아요. 그리고 특히 여수는요. 아주 그 여수에서 그 부정투표 했다는 거를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하셨더라고. 여수 지역분들은 굉장히 아주 너무 정확하게 해서 제출하셨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전화한 걸 녹음을 해놨어요. 녹음해놨어요. 선거관리위원회 네. 그 선거관리위원회 전화 녹음 내용이 네, 이렇더라고요. 네. 아니 여백이 없는 투표지 찍었는데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다 여백이 있는 여백이 없는 투표지 맞다고. 예. 여백 없는 투표지 사용했는 거 맞느냐고. 맞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이 했는 이 이야기가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어요. 녹음이 돼가 이것을 증거 자료로 하는데 네, 저도 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이래 돼서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이 부정선거 문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개돼지가 되면 되고 안 되는데. 대구에 이번 수요일 날 그 국제보상공원에서 오후 3시에 그 소위 제2차 그 프레스센터 부정개표 이 투쟁하는 그 모임이 그날 대구에 이번 수요일 날 19일 날 오후 3시에 집회가 있으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좋은 말씀 많이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세요. 예,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가 말이 많죠. 네, 말이 많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비교가 되죠. 내렸을 때 딱 도연회가 있었고 그렇죠. 의장대가 다 사열해 주셨죠. 그리고 의장대 사열했고 그럼요. 그리고 축포도 터지고 이렇게 그럼요. 했는데 이번은 축포도 없고 의장대도 있고 도열대도 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에는 고위관리가 나왔는데 여기는 차관보 대리가 나와가지고 몇 명 안 나오죠. 그럼 몇 사람 없고 그냥 그러니까요. 이렇게 엄청난 대조적인 거죠. 근데도 와가지고 다 성공리에 잘 맞추고 왔다고 하시잖아요. 그래 말이에요. 어이없는 얘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이미 끝났다. 이거 대단한 말은 아닙니까? 대단한 말이죠. 큰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이미 끝났다. 큰 이슈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선택 가능한 모든 옵션을 다 고려하겠다. 다 하겠다. 이거는 상당히 겁나는 얘기 아닙니까? 아주 겁나는 얘기죠. 그렇죠. 그만큼 했는데 걱정이 많지. 문재인 대통령은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동문서답하잖아요. 보니까 유럽에서 그래서 물어보는 미국 교포사에서는 이게 동문서답하고 있다 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국내 언론은 문비어천가를 하면서 마치 한미 정상회담이 이렇게 성공한 것처럼 보세요. 이번에 또 한미 FTA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태클을 걸어가지고 재협상 요구했잖아요. 자, 그거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한미
저 FTA를 얼마나 체결을 잘했었겠습니까? 얼마나 트럼프 잘했어요. 대통령 얘기가 한미 FTA 너무나 체결해가지고 잘하셨어요. 지금 무역이 260몇 억인가 뭐 얼마인가 이렇게 뭐 적자가 한국이 흑자가 나고 났어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FTA를 대통령. 정말 잘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 그거에 코스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그 당시 나가고 야당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운동권들이. 네. 그러니까 이번에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재협상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많은 G20대 20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 참석했잖아요. 네. 제가 놀란 거는 그 끝나고 나면 만찬을 합니다. 만찬을 하는데 그 G20개국 만찬에 딱 한 사람이 빠졌어요. 누구 빠졌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빠졌습니다. 네. 아니 왜 빠졌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러 갔어요 그러면? 그거 놀러 갔어요? 속과 그리고 영어를 못해서 그런지 박근혜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하고 영어도 잘하시죠. 화제하고 하는데 중국말도 잘하시고. 영어는 한쪽에 기틴이 딱 서가지고 아무 한국말도- 소리도 안 하고 예. 아니 그거 왔으면 서로 간단한 인사도 하고 영어로도 그럼요. 얘기하고 친목을 친목을 통하고 도모해야죠. 한국을 서로 대표해가지고 예, 인사도 외교를 하고. 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자 이거 얘기하라고 보니까 하셨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래 놓은 누가 대접도 못 누가 받고. 그 카톡에 이렇게 되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외국 나갈 때는 그 지금 영어도 그 말도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 대가 나갈 게 아니라 영어 공부를 하고 공부 나가야지. 좀 하고 나가야지. 그게 뭐냐? 국제적인 망신 아니냐고. 예. 어떻게 다른 외국 정상들은 다 화기애애하게 얘기하는데 혼자서 외톨이 대가 이게 무슨 외교냐고. 그리고요. 그리고 한국 언론들은 그걸 갖다가 성공한 외교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죠. 정말로 웃기는 예.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번에 이 G20 그리고 한미 정상 너무너무 이거 보니까 창피했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네, 정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참 부끄럽죠. 네, 예. 맞습니다. 정말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은 영어면 영어, 중국말이면 중국말, 잘했죠. 프랑스말은 프랑스 예.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정말 너무 비교가 되는 문재인 대통령님 다음에 외국 가실 때는요 정말 열심히 여기서 영어 공부도 하시고 외국어 공부를 좀 꼭 김정수 그런데- 여사님하고 꼭 같이 하셔서 꼭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하여간 우리나라는 그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과거의 대통령도 안 그랬습니다. 안 그랬죠. 그런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만의 이렇게 너무 졸렬한 외교 따돌림을 당하는 뭐 스스로 왕따가 되는 이런 외교를 하고 왔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동문서답을 하고 맞아요. 자 저도 이런 저기 외교 유럽에서는요 독일에서 그 저기 나와가지고 자담할 때 그 여자 기자가 사회자가 물어봤을 때 다 동문서답하셨잖아요. 예. 창피했어요. 그땐 진짜 창피했어요. 예. 그래서 그래도 국내 문비 어천가 언론들 그러니까. 열심히 외교 성공했다고 하는데 정말 절대로 아니거든요. 저는 아주 그리고 또 정말- 하나 오늘 아침에 제가 받은 게요. 지금 한미 연합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합의한 내용이요. 우리한테는 하나투 합의를 갖다가 이게 뭐냐면요. 전작권 환수. 노무현 때 한 거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한 거. 전작권 환수. 이거를 우리는 이번에 안 한 줄 알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언론에서 발표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요. 이렇게 긴급 속보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저한테 왔습니다. 전작권 합의 그 환수를 갖다가 사인을 하고 오셨대요. 노무현 대통령 같이.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숨기려다가 지금 우리 교포들이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고는 다 써가지고 저한테 오늘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긴급 속보라 그러면서.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 이런- 전혀 예. 너무너무 소홀하고 네.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정말 화가 나가지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국민을 속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언론에서 보도도 안 해주고요. 예. 예, 완전히 이중 성격 쓰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어떻게 이 나라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갈라진 태극기. 네, 갈라진 되게 이게 사실 대선 전 대선 전에 보니까 그 치열하게 뭐 선거를 치렀는데 저는 그 선거 치르면서 제 참 마음의 갈등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대선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안 되죠. 이 갈라진 태극기가 서로 용서를 하고 서로 반성을 하고 단결을 해야지. 그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이라고 네. 단결하면 살고 분열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갈갈이 너무너무 상처가 많아요. 예, 너무 많죠. 너무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예. 이번 또 변호사님이 앞장서시잖아요. 이번 그래서 저는 열심히, 기회가 있을 예. 때마다 한 말씀 이제 해주세요. 서로 니 잘났님 뭐 나 잘났니 지금 말고. 대선 연장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저는 저는 뭐 새누리당 분기에도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기에도 개입하지 않고 그러나 태극기 집회 네. 태극기 집회가 사실 탄압을 받아가 손상대 정광용이가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정광용이 변론까지 한다고 왜 정광용을 오해받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정말 제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태극기 집회 하다가 그 말씀 해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던 그 정광용 송산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조로 해가지고 구속이 됐는데 이걸 갖다가 정광용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변론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저한테 막 전화가 오고 왜 변호사님이 그걸 변론하냐고 하는데 오해하고 사람들이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정광용 변호인하고 그 손상대 변호인이 좀 이해관계가 달라요. 증거 동의하는데 재판장님이 또 서로가 엇갈려가지고 재판장이 변호사님, 수수고 변호사님, 지금 그 정광용 변호인하고 이 손상대 변호인하고 견해가 서로 증거 동의하는데 다르니까 이래 되면 서 변호사님은 어느 한쪽만 선택해가 변론을 해야 되는데 두 분을 다 변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재판장님한테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증거 관계가 서로 달리 해가지고 증거 이해관계가 대립된다면 저는 어느 한쪽만 변론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두 분 다 사임하고 법정 밖에서 변호인 자격이 아니고 태극기 집회 그날 사고가 났던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집회 때 제가 함께 했고 그때 이 손상대 정광용 이분들이 비폭력을 호소해왔다는 것을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의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의리를 또 해주시는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그랬더니 재판장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지금 무보수로 또 다 해주시고 그렇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데 어떻든 우리는 갈라진 태극기 이거 정말 서로 역적이고 배신자고 서로 그동안 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홍준표 후보가 좋아서 찍었다기보다는 그 당시 조원진 후보가 막판에는 사실은 그 표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리고 그래서 조원진 후보를 찍으면 사표가 되니까 홍준표 후보가 좋다기보다는 문재인이가 되면 그리고 홍준표가 가끔은 보수 목소리 하니까 문재인보다는 홍준표가 훨씬 안 나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홍준표라도 찍어야 되겠다고 집사람이 얘기할 거래. 여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홍준표 후보를 찍은 그 태극기 갈라진 태극기까지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개표 결과 보면 또 새누리당 표가 너무 적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면에서 우리가 왜 그랬던가 사실 보면 선거 과정에서 저는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결국은 홍준표는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결국은 국민들께 패배의식을 심어준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우리 새누리당 측에서도 정말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사실 요즘 이제 새로 생기는 정당 박근혜 대통령 고명운동 하는 건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제가 바라는 것은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들
그리고 뭐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네. 바른정당. 그리고 바른정당은 그거는 아, 탄핵에 찬성했으니까 안 되죠. 찬성했지. 진짜. 예, 그러니까 음.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들 네. 그런 마음으로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었던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정당과 후보에 관계없이 네. 그야말로 보수 대연합으로 다 같이. 다 같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정치 세력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갈래의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지만은 그야말로 이 갈라진 찢어진 태극기로서는 또 다시 이번 선거의 재판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마음을 비우고 반성하고 그리고 단결한다면 좋은 다음 결과를 선거 그리고 지방자치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이번에 부정선거 부정개표 이것도 치열한 이렇게 우리들의 투쟁이 결실을 네, 있어야 이루어지기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네.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과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독일에서 번지고 있는 이런 그 소위 그 이경복 저 대표 또 폴정 목사님 네. 그리고 장수덕 변호사님 그리고 여기에는 보니까 그 김태호 변호사님도 수고를 해줬고 김영철 씨라든가 뭐 우종창 씨도 수고를 했는데 이런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저도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고 적어도 미국 언론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알리고 했는데요. 많이 알리셨죠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 국민들 특히 크리스찬 여러분들 네, 크리스찬 기도해 주시고 네. 기도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 우리 변호사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가혹한 인권 탄압 유린 조사, 네. 살인적인 졸속 재판 인민 이런 재판. 것에 대한 국제 조사단 파견돼 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고 네, 하루빨리 그래서 석방되시고. 안전하게 미국의 신병에 인도돼 가지고 신병 치료가 받을 수 있도록 받고. 이런 길이 네. 이루어지고 네. 대한민국에는 촛불 세력들이 사라지고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태극기 세력이 네. 다시 부활하는 태극기 부대로 부활했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 네. 그런 사회가 되도록 여러분 열심히 절박하게 기도하고 헌신합시다. 아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번개시장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럼요. 그 미국, 카나다 또 유럽 교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요. 우리 또 열심히 지금 바쁘신 와중에도 서석구 변호사님이 해외로 열심히 저기 박근혜 대통령 사면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또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도와주시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더더욱더 하시는 길에 하셔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꼭 사면하셔서 신병치료로 미국으로 가시게끔 우리 더욱더 열심히 하십시다. 예, 예. 그리고 교포 여러분, God bless all of you, listening to numerous people everywhere in the world, yeah. fighting for Korea-U.S. alliance and anti-impeachment movement. And save Korea, save the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감사합니다. Please, 부탁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번개시장에서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대한애국당 대구시당 창당 발기인대가 오늘 오후에 7시 반에 치료광장 네. 아테네 웨딩에서 있을 예정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대구시당 창당 발기인대가 끝나고 나면은 대구시당 또 창당대가 대회가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중앙당 창당이 이어질 텐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우리 조원진 의원과 함께
유세도 참가하셨고 예, 예. 하신데 우리 대한애국당에 마지막으로 바라시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도 지적했지만은 제 입장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떠납니다. 그리고 초연하게 떠나가지고 많은 세력들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탄핵에 반대했던 태극기 성명을 들었던 그 세력들에 의해서 큰 틀에서 보수 대연합에 의한 그런 정치 세력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뭐 저 조원진 후보님이 새로운 창당하는 거 하는 거 저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지만은 뭐 축하를 드리고 그러나 다만 그 우리들의 마음을 넓게 가지고 사실 지난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뼈아픈 패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사과하는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국민들에게 갖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넓게는 앞으로는 이제 저는 후보와 정당을 떠나서 이 탄핵에 반대했던 모든 세력들을 아우르는 그런 마음, 그리고 특히 홍준표 후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문재인 후보가 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서 홍준표 후보를 찍은 사람들에서 지금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런 마음들은 많은 분들이 다 그 정당에서는 그런 마음을 안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오늘 창당하는 이 창당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 또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 그리고 아스팔트에서 우리 이 오늘 창당하는 신당 말고도 갈라진 태극기에서 열심히 투쟁해왔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모두 함께 정말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반대해서 구명운동하는 지금 미국과 카나다, 유럽에서 번지고 있는 이런 활동들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이 기회에 오늘 창당하는 대한애국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 갈라졌던 이 모든 분들 이런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무더운 날이지만은 우리 또 서청대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 구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계시는 서석구 변호사님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 7시 반 대구 7호 광장 아테네 웨딩에서 있을 예정인 대한애국당 창당 발기인대에 많은 애국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서석구 변호사님의 인터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훌륭하십니다.